안녕하세요. 네. 많이 나오셨네요, 생각보다. 금년이 다 끝나가서. 네.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할 겁니다. 이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 기록에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 등기를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 정확해야지만 이 등기관이 옮겨 적은 등기부의 내용도 정확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이를 첨부 정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신청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록 내용은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가 출제가 될 텐데요. 예전에는 등기필증이라는 게 있었죠. 등기필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등기필증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고, 두 번째,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죠. 따라서 다른 제도가 대신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등기 완료 통지서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등기필 정보.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등기필 정보가 수행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죠.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독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합니까? 없죠.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단독 신청일지라도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등기필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 따라서 표지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표지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인. 따라서 직권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명의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등기 명의인. 그렇죠. 등기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는 당연히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대표 주자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존재할 것. 하나 더 있죠. 등기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될 때, 그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첨부 정보 중에서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4개의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등기 원인이 계약일 것.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것. 세 번째, 부동산일 것. 네 번째,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요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토지거래허가서. 기억나십니까? 토지거래허가서 뭐가 있었습니까? 요건이 첫 번째, 유상일 것.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나 이약일 것.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일 것. 그렇죠. 그때만 토지거래허가 정보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이 있었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증 첫 번째, 농지일 것.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서. 세 번째, 새롭게. 네 번째, 취득할 때.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만 농지증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감증명.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등기 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자신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의무자는 등기소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용도로서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인감증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거니까 이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할 때도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건 등기필 정보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첨부하는 겁니다.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촉탁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서 단독으로 촉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은 언제만 첨부한다고요?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이 전자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얘기하는데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기능을 누가 대신합니까? 공인인증서 정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넷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넷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건물, 토지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얼핏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얼핏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 왜냐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신청 정보에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신청한다는 그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신청할 때도 전부라고 기록을 해야 되고 일부일 때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신청한다는 범위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또 뭘 추가시킵니까? 범위와 기간은 아니에요. 네. 지료도 아닙니다. 그 나중에 민법 하시면 저절로 아시게 돼요. 목적. 이 지상권은 토지 위를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인데요. 그 사용수익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두 번째, 수목의 소유 목적. 그래서 어느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되는지를 그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도 용익물권이니까 범위. 두 번째,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을 끌어다 쓸 목적인지 아니면 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조망지역권,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승역지와 유역지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나중에 승역지와 유역지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인데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 토지는 승역지일까요? 유역지일까요? 승역지입니다. 따라서 승역지 등기부에 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승역지 등기부에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범위와 목적. 그리고 이 승역지라는 것은 승자가 받들 승자예요. 역은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입니다. 그러면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인데 승역지 등기부에는 무엇도 기록해야 될까요? 어느 토지를 받드는지, 즉 유역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은 범위, 목적, 유역지